안녕하세요, 시원혜영입니다. 이번 자전거 영상은 아주 특별한 자전거 여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조선통신사 한일국토종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총 17일 동안 조선통신사의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대략 한 5일, 6일 정도를 한국 일정이 있었고 나머지 11일이 이제 일본 일정이 있었어요. 이날은 일본 친구들과 처음 만난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입니다. 이게 이제 출발 전날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모처 호텔에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I don't speak Japanese.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곤니치와 타다이마. I'm Steve 리더. 참고로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일본어는 더더욱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영어들이 굉장히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통신사 출발하기 전날이고 오리엔테이션과 숙소에 와서 지금 짐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제가 짐 정리를 왜 한 번 더 하게 됐냐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놔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되게 즐거웠고 생각보다 되게 유쾌했어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1조부터 5조까지 총 5조가 있는데 저는 지금 5조거든요. 5조의 조장으로서 오늘 활동을 했고 뭘 충전시켜야 되지 또? 이게 충전 지옥이에요. 진짜 충전할 게 너무 많아.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충전 지옥입니다, 여러분. 꽂아야 될 것만 한 10개 되거든요. 렌즈의 커버를 내가 안 뜯네? 이거 어쩐지 잘 안 나오더라. 어쨌든 내일의 또 시작을 위해 열심히 정리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요. 2025 10월 27일 드디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조선통신사 자전거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게 출정식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밖에서 좀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날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보시다시피 무척 바람이 많이 불고 거의 영하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얇은 옷을 다들 입고 온 상태라서 아주 벌벌벌 떨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너무 추웠거든요, 진짜. 제가 이날 MBC 14F 유튜브에 인터뷰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저 써온 거 조금 보면서 해도 되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통신사 한국 참가자로 참가하게 된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해서 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였어요. 그날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축사도 있었고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님의 축사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이 응원과 격려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기뻤고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라이딩이 아니라 이 국가의 어떤 대표로 참여하는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취타대의 이 배웅을 받으면서 자전거 또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진짜 떨렸어요. 이게 뭐랄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간격을 좀 벌릴게요. 이번 조선통신사 참가자는 한국인 17명, 일본인이 13명 이렇게 모두 공개 모집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이 30명의 인원이 함께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한 팩으로 가는 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한 조에 6명씩 해서 5개의 조로 편성을 해줬고요. 여기 한 조당 한국인과 일본인을 이제 골고루 섞어놨더라고요. 조마다 조장을 한 명씩 뽑아서 리딩과 조언 관리 등을 맡았는데요. 제가 5조의 조장이었습니다. 맙소사 시작되기 며칠 전에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조장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고 어떠냐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리딩 해본 적도 없고 유튜브 촬영도 해야 돼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맡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도 좀 들어보고 이제 생각도 좀 해보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또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장의 무게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희 5조의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희는 한국인 셋, 일본인 셋으로 이루어진 팀이었고요. 그중에 일본인 셋은 무려 20대였습니다. 그중에 리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 참가자 중에서 가장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일정 내내 좀 귀여움을 독차지한 캐릭터였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룸메이트였어요. 생각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게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에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통해서 만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신기하게 친구처럼 좀 지내게 되더라고요. 스탑! 정지! Is okay? Not far. Here. 제가 이렇게 뒤돌아 계속 확인했던 이유가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리코였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은 첫 팩라이딩이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로 혼자서 천천히 타던 라이더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이 속도가 25, 26 정도로 가는데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저희 조랑 앞조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흐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라이딩인데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면 아직 남은 거리가 좀 많은데 한국 라이딩이 처음이라 그런 건가? 이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날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이 들던 찰나에 뒤에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Go! Goodbye! See you again! 저희는 달릴게요. 저희 라이딩 서포터였던 강일님이 보다 못해서 리코에게 정중하게 이제 물어가지고 밀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밀발을 하는데 속도가 36, 34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좀 속도를 올려서 좀 빠르게 달릴 수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속도가 나도 좀 잘 따라오는 팩라이딩이 충분히 익숙한 친구들이어서 아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앞에 리코가 좀 걱정되긴 했는데 어쨌든 강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리코 수고했어요. 리코를 많이 응원해줘. 리코가 25 이상 못 가. 그래서 또 밀바로 왔어. 밀바로 왔어. 5km를 밀바로 왔어.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 라이딩 지금 절반도 못 왔는데 리코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해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점심을 좀 먹고 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리코 in here. 우리 선생님 저 맨 뒤에 후미 좀 봐주세요. 제일 후미로 가는 게 안 나을까요? 후미로 갈까요? 그러면 좀 뒤에 밀어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후미로. 네. 번호 그거구나. 부시로. 저희 조의 리코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 라이딩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제 라이딩을 도와주시는 서포터분이 리코를 챙겨주시면서 라이딩을 같이 하기로 하고 저희 후미에서 같이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좀 맞춰지는 과정이었어요. 첫날이다 보니까 서로의 실력도 모르고 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순서도 좀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에게 발을 맞추면서 라이딩을 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아까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한국에서의 라이딩이 굉장히 또 새롭고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강의 자전거 길을 달려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거기 다 못 살 것 같은데? 정지. 힘들다. 몇 킬로 나갔어요? 조금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추워져서 체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리코도 지쳐 보이네요. 처음 이 행사를 알게 됐을 때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17일이라는 일정이 제게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솔직히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을 다 부담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긴 했습니다. 이 집순이인 저에게 17일은 꽤 길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중간에 쉬는 거 없이 일본으로 바로 넘어가서 일정을 이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꽤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참여했다가 다른 분들께 폐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들을 막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고민과 걱정들 속에서 제가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탁 먹게 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이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다. 제가 언제 한국이랑 일본을 자전거로 모두 종주하는 일정에 서포트 팀 있고 안전관리 돼 있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진짜 내 생에 흔치 않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지원한다고 다 뽑아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1차로 우선 지원서를 넣어서 거기서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이 진행됐고요. 정말 운 좋게 참가할 수 있는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다 왔다! 우! 가자! 와! 수고했다. 오조! 무사 완주! 눈물 날 것 같아. 힘들어. 여기 오른쪽 아니야? 맞아. 지도가 아무도 없어. 네, 저희 길을 지금 잃었거든요.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빈이 돌지. 자전거 길이야. 아까 우리 조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야. 저기다 저기 이화력 써있네. 이거 이제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